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TV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디젤 모델입니다. 1.6 싱글 터보 엔진을 달고 있는 쉐보레 말리부 디젤 모델인데요. 제가 일전에 이제 쉐보레 가솔린 터보 2.0 모델을 시승을 했었죠. 무려 253마력, 최대 출력 253마력을 내고 토크 또한 최대 토크 36 가까이 나오는 토크바를 자랑하는 그런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과 정반대의 어떻게 보면은 소음도 있고 엔진 소음이나 떨림, 잔진동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말리부 디젤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리부 디젤을 시승을 하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진동이나 소음 면에서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강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디젤보다 보통의 디젤보다 좀 조용하고 승차감도 굉장히 디젤스럽지 않게 좀 편하고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던 걸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외관은 솔직히 가솔린 모델하고 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데일라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지 컬러만 이제 이전에는 제가 실버 라인, 실버 계통의 그런 컬러의 쉐보레 말리부를 탔다가 지금은 레드 컬러죠. 레드 컬러를 받아가지고 탔는데, 생각보다 차체도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레드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새롭게 바뀐 데일라이트는 이전 올류 말리부보다 훨씬 더 좀 세련되고 반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일단 비교를 하시자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올뉴 말리부에서 이제 더 뉴 말리부로 바뀌었는데, 페이스리프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데일라이트와 소소하게 바뀐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릴 보시면은, 이쪽에 그릴하고 라이트에서 제가 이전 가솔린 모델 탈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솔린 모델 마찬가지로 요 라이트에서 꺾여가지고 그릴 생기는 크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이쪽이 되게 세련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데일라이트가 자리 잡고 있고, 데일라이트는 실내에서 보시면은 실내에서 또 비슷한 모양의 데일라이트 디테일이 실내 센터페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동이 이제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디젤 차량 시동이 걸려있는 모습이고, 진동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진동, 디젤 그런 특유의 gerger거리는 엔진 소리는 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운 느낌은 아니었고, 이게 실제로 차량에 탑승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조용한 느낌을 저는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디젤 차량을 좋아하기도 하고 디젤차 시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좀 조용하고 실내에서는 조용해요. 그 느껴지는,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오페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위스퍼 디젤이라는 그런 너무나 유령처럼 조용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디젤을 말리부 디젤 모델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장은 4,900이 넘어가면서 기존 중형 경쟁하고 있는 중형 세단에 비해서도 훨씬 길어요. 길지만 일단 라인이 스포티하게 C필러 떨어지는 모습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이전 페리스리프트 전 모델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근데 그 전에 구형 모델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그런 날렵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바람개비 휠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하는 휠이고요. 꽉 차 보이기도 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사 차량 요새 너무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화려하게 휠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좀 밋밋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바람개비 모양의 휠을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던 말리부 요 레터링 위치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좀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아예 위쪽에 있거나 너무 중간에 있어가지고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으로 이제 말리부라는 레터링이 적혀 있고, 저는 풀옵션 모델이어가지고 테일 램프가 이렇게 들어오죠. 와, 이거 때마침 진짜
제가 킨 게 아니고 오토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라이트가 켜졌어요. 정말 이런 타이밍은 또 제가 자동차 블로그나 뭐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오래됐는데, 촬영이나 이런 걸 한지도 오래됐는데 이런 타이밍도 처음이네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뭐 람보르기니와 비슷하다는 그런 형식의 테일램프도 작동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야간에도 더 시인성도 좋고 눈에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터보하고는 다르게 이제 TD라고 써있죠. 터보 디젤이라는 그런 레터링 이니셜이 적혀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가솔린 모델하고 다른 점은, 제가 가솔린 모델에는 여기 머플러가 밖으로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한 거는 제가 한번 창에 띄워가지고 이쪽 창에 아이카드를 띄워서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시승기를 가솔린 모델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디젤에서는 머플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물론 싱글 머플러로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왼쪽 보이시죠? 왼쪽 싱글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좀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을, 외관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는 그런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트렁크를 말씀드립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리는데 스프링이 없어서 이제 튕겨 올려주는 것도 없고 손으로 밀어 올리셔야 되는데, 공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꽤 깊고 넓고 해가지고 사용하시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동 트렁크도 적용이 안 되어 있는데 보면은 안쪽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전에도 버튼이 없으니까 당기려면은 결국 이렇게 바퀴 위에서 잡아서 이렇게, 물론 트렁크가 가벼워가지고 잘 닫히긴 하는데 약간 좀 차량 가격에 비해서 안에 이너 손잡이도 없고 전동 트렁크도 없다고 하는 거는, 전동 트렁크가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잡아당길 수 있는 안쪽에서, 왜냐면 밖에서 만지면은 솔직히 기스도 날 뿐더러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만지면 또 지문이나 이런 지저분해질 수 있는 오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안쪽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이너 손잡이나 뭐 이런 거를 추 모델에는 장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리부 디젤 엔진을 한번 보시면은 소음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이제 본넷이 열려 있을 때 그 정도 소음을 한번 직접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디젤 소리는 확실히 나요. 개개 걸린 소리는 나기는 하는데 실내에서 탔을 때 이런 소리가 좀 많이 억제된다는 게 말리부의 장점인 것 같고요. 지금 따로 터보나 뭐 이런 가솔린 모델에는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디젤 모델에서는 아무것도 써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어쨌든 디젤 모델인 건 엔진 소리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뒤쪽에 레터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리부 실내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이쪽 이제 스마트 키의 버튼이 있는데 운전석에만 있고 뒷좌석에는 없어요. 보시면 예전에는 뒷좌석에도 이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앞뒤에서 이제 편하게, 이게 은근히 편해요. 뒤에서 있으면은 없는 것도 다르게 있을 때 뭐 뒤에서만 바로 눌러서 열 수 있고, 근데 지금 뒷문을 열라고 할 때도 앞좌석을 먼저 열어주고 나서 뒤를 열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올류 말리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더 뉴 말리부로 오면서 앞쪽으로만 가는, 이게 아마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운전석을 한번 열어보면은 풀옵션 차량답게 이제 윈도우 버튼이, 운전석만 오토입니다. 운전석 보시면 운전석 오토, 그리고 조수석하고 뒷좌석은 내려가는 건 오토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토 한 번만 누르시면 내려가는 건 오토예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근데 올리는 거는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운전석 빼고는 모두 뒷좌석하고 조수석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동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 시트 착자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쉐보레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키는 한 180 정도 되는데 운전석 자체를 그렇게 뒤로 미는 스타일 아니에요. 좀 앞으로 붙여서 운전을 하고 핸들과 가까이 있게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무조건 제일 낮게, SUV를 타든지 세단을 타든지 뭐 스포츠 쿠페를 타든 뭘 타든 하여튼 제가 시트 포지션은 항상 낮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편하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하는데, 쉐보레 차량들은 예전에 탔던 크루즈나 아니면 말리부도 모두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그런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안쪽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당연히 다이얼로 조절을 하고 있는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본닛 열 수 있는 버튼하고 브레이크, 엑셀 페달은 오르간 페달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고요. 보시면은 핸들도 가죽으로 적용은 되어 있는데 그립감은 괜찮은데 재질이 막 그렇게 뛰어나게 좋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한번 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안쪽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동이 걸려 있는 건데 소리를 한번 에어컨도 틀어 있고 에어컨 한번 꺼볼게요. 에어컨을 끈 상태의 실내 소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디젤인데 거부감이 있거나 거슬리는 그런 소음이 아니라는 게 되게 깜짝 놀랐고, 일단 출력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또 시승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왼쪽 오른쪽 타코미터는 RPM과 이제 주요가 엔진 온도 같은 거는 타코미터는 아날로그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보시면은 LCD로 되어 있어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많은 정보창이 뜨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디오나 내비게이션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오디오도 이렇게 나오고 다 여러가지 기능. 이게 예전에 아날로그보다 훨씬 바뀌면서 이런 거는 캐딜락과 비슷해졌는데, 캐딜락은 물론 전체가 풀 LCD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소소한 변화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스포츠하고 디스플레이 테마라고 써있는데, 스포츠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투어링이 적혀 있는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건 아니고, 투어링 모드로 하면 이제 계기판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이제 다르게 좀 스포츠 모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따로 뭐 세팅이나 이런 거 변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계기판에서만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만진 계기판 세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핸들 열선,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그런 버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솔린 모델하고 다른 점은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모델에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어요. 디젤 모델에는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은 약간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뭐 누르기에는 편합니다. 운전석에서 쉽게 누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따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이 가능하세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연결을 해서 티맵은 안 되고 카카오 앱이나 뭐 전화, 블루투스, 메시지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정도. 터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눌러주고 터치 반응도 괜찮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이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으로 다 오토 해서 누를 수 있어요. 통풍 시트도 적용되어 있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가 색깔이 똑같아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차들 보면은 통풍 시트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열선 시트는 이제 주황색 빛으로 되어 있는데,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색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수납 공간하고 C타입과 이제 USB 꽂을 수 있는 공간, 파워 얼렛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그냥 수납 공간이에요. 따로 충전이 되거나 뭐 이런 자리는 아니고 수납 공간이 적용되어 있고, 미션도 좀 올드하긴 하죠. 위아래로 전자식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션 기아 노브와 똑같고, 이쪽에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수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따로 패들 시프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토글 버튼으로. 근데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타봐도. 그리고 전자 파킹도 있고 생뚱맞긴 하지만 이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컵홀더도 있고요. 컵홀더는 차라리 커버가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노출돼서 있는 것도 꽤 괜찮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뒷좌석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은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고, 열선 시트는 1단으로 적용이 되고 2단 조절은 아니고요. 이쪽 수납함은 작게 되어 있고, 아래쪽 도어 포켓도 이렇게 넓은, 길이는 길은데 폭이 작아가지고 많이 뭐 큰 병이나 이런 걸 담기에는 조금, 요 안쪽이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 세심하게 병을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점은 잘해놨는데 크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제가 타봤는데 어린 아이들, 저도 애기들이 있지만 애기들이 탈 때는 당연히 더없이 편한 그런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스펜션도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서 그런 승차감도 괜찮고, 어른이 탔을 때도 그런 등받이 각도나
등받이 각도나 아니면 바닥 하단의 그런 시트 착자감도 레그룸 자체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뒷좌석 타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제일 정확하니까. 제 키 180에서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지금 맞춰놓은 상태고요. 아래쪽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하나하고도 한 하나 반 정도 여유있게 엄청 나오고요.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하단이 좀 짧기는 하지만 바닥이 짧아도 뭐 불편한 느낌, 물론 여기까지 더 길었으면 이제 더 편하고 장거리 탈 때도 좋긴 하겠지만 뭐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나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탑승하고 장거리 이동을 하셔도 충분히 뭐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LED로 다,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약간 누렇게 나오지만 LED로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은 충전 포트도 있어요. 충전 포트도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쪽 파워 아울렛도 꽂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쪽에 있어요. 팔 받침대를 빼면은 이 안쪽으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제가 앉아가지고 딱 이 정도? 근데 이쪽 놀리잖아요, 손목이. 이렇게까지 편하게 이렇게 받치면 좋은데 한 이 정도는 나와야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리부 디젤에서 또 놀라운 점이 정숙성하고 이런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잔진동도 없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지만, 솔직히 BMW보다 훨씬 조용한 느낌이에요. 차가 신차여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8,000km 정도 탄 차량이거든요. 새 차 나오고, 물론 아직 신차 수준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이게 차가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기존에 2.0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250마력에 토크가 36 토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디젤 모델은 출력이 거의 136마력? 136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출력이.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BMW 520D하고 비교를 해도 마력이 거의 뭐 50마력 가까이 적은 차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제 기준에서 WTV에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그 50마력의 출력이 당연히 느껴지긴 하겠지만, 이 말리부 디젤을 타면서 그 50마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왜냐면은 뭐 고속에서 진짜 Y 영역대까지 막 200km 넘어가거나 아니면 중고속에서 150, 160, 170 넘기고 나서 밀어줄 때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하겠죠. 당연히 출력이 다르니까, 엔진도 다르고. 근데 평상시에 쓰는 실마력이나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뭐 100km 주행하거나 110, 120 달릴 때도 전혀 부족한 느낌이 없고, 오히려 평상시에 많이 탈 때 이제 시내를 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탈 때도 초반 가속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차가 크고 무거운데도 동급 차량 대비해서 굉장히 커요. 이게 4,900이 넘어가는 차량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량 제원만 봐도 한 4,935로 35mm니까는 보통 K5나 소나타가 4,800 후반대거든요. 한 5cm 이상, 50mm죠. 50mm 정도 큰 차량인데 무게도 무겁고, 그런데도 나가는 느낌이 전혀 이 차가 막 크다거나 움직이는 거동이 더디다거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진짜로. 그 가솔린 터보를 탈 때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거든요, 말리부 가솔린 터보. 근데 지금 디젤을 타면서도 제가 디젤 차량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타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말리부 1.6 디젤 엔진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소음, 진동, 연비, 출력까지도 136마력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나 봤더니, 토크가 디젤 토크 워낙에 좋잖아요. 좋은데 토크 자체가 한 32 정도 나오더라고요. 32. 그리고 가솔린 2.0 250마력 나오는 차가 토크가 36이거든요 그러면 토크가 4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토크를, 그리고 실 영역에서 잘 뿜어주는 토크발 때문에 잘 나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진짜 이 정도일 줄이야 라고 하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차는 디젤에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뭐
뭐 다른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차선 유지를 시켜주는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방 경보 끼어들게 할 때 경보를 감지해주는 그런 옵션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차 위험을 감지했을 때 이쪽에 보통의 HUD라 그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거는 말리부는 없으니까 거기서 불빛이 빨갛게 깜빡깜빡 경고음을 삐삐삐삐삐 울리면서 정말 심할 때는 제동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제동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이제까지 시승을 하면서 다른 모든 차들도 요새 그런 게 안전장치가 달려 나오는데 제동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고가 삐삐삐 하면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알림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주행하면서 느낀 건데, 끼어들기를 할 때 사이드 밀러에 이제 축구방 경보가 불이 들어오거든요. 깜빡깜빡 들어오는데 이게 소리 음성까지 같이 지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서 제가 설정에서도 다 봤는데 소리 나는 건 없고 그냥 사이드 밀러에 보통 나오잖아요. 요새 많이들 옵션이 있으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잘 티가 안 나요. 되게 작아요. 사이드 밀러에 비해서 좀 되게 작지 않나. 그 LED 전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 안 보이시나? 지금 옆에 차가 있는데 지금은 점등되어 있다가 제가 뭐 이 상태에서 깜빡이를 키면은 깜빡깜빡깜빡깜빡 계속 막 점등되는 그런 게 있는데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시인성이 주간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건 좀 아쉽지 않나. 지금 디젤을 시승하고 있는데 이 디젤을 처음 타보고서 놀랐던 점이, 이제 당연히 디젤이면은 잔진동이나 소음 같은 게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고, 소음만 조용한 게 아니라 진동도 되게 잘 억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억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한 디젤 세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1.6이니까 1600cc 디젤 엔진이죠. 그리고 싱글 터보 엔진인데 연비는 한 15k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5km. 복합 연비는 당연히 그보다 떨어지고 고속도로에서 15km고 시내에선 더 떨어지고 복합이 한 14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한 지금 말리부 디젤을 탄 주행거리가 거의 한 350km 정도 가깝거든요. 주유를 가득 넣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거의 한 8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평균 연비 14.3을 찍고 있어요. 리터당. 그 정도로 연비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배기량이 더 이제 520D보다 낮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 평상시에 안 막히면은 한 40분 50분 정도만 갈 거리를 2시간이 넘어서 갈 정도로 막히고 가다 서다 하고 에어컨 틀고 그런 악조건에서도 운행을 하고 시내도 타고 고속도로도 타고 해봤는데 평균 연비가 14.3이면은 굉장히 좋은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말리부 이제 특징이 최근 100km 동안에 그런 연비를 보여주는 게 계기판에 나와요. 보시면은 최고 연비가 23.4를 찍고 평균 연비가 13.9, 그러니까 14 정도는 꾸준히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히든 뭐 안 막히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연비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블로블TV 쉐보레 말리부 1.6 디젤 엔진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블로블TV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으면은 알람 오셔서 바로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찍고 편집이 좀 서투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은 정보와 일반인이 느끼는 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선, 시승 느낌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거나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쪽을 더 이제 집중해서 시승을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쉐보레 말리부 터보 1.6 모델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